그래서 이러한 현상,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뭐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2001년에 에어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제 항공사가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파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어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제 항공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이제 컨소시엄의 형태로 만든 항공사였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한 국가의 항공사가 아니고 예, 몇 개의 국가가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었던 그런 하나의 사실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항공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국가가 만든 항공사니까 어떤 기업이 만든 항공사가 아니고 그래서 기업을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각 국가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가마다 사실 아프리카 국가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한 어떤 실업의 문제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높은 실업률을 모든 국가들이 이제 감수하고 있었으니까 이들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에어 아프리카의 그 고용 수준을 계속 이제 늘려간 것이죠. 각 국가마다 아마 할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 직원 수가 4,200명에 육박했는데 당시에 비행기가 8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8대 직원 숫자가 4,200명이니까 비행기 한 대당 계산해 보면 525명이에요. 그 비행기가 아무리 커봐야 500명도 못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가장 큰 뭐 에어버스 가장 큰 기종도 500명 타나요? 못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숫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항공사라고 하는 이제 브리튼 이지젯이라고 하는 항공사의 경우에는 비행기 한 대당 직원 숫자가 이제 66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이 아이돌 리소스 문제가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 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unproductive resource의 결과와 이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불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어, 525명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뭐 예를 들면 100명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사실 4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100명만 있어도 되는데 그 100명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받아야 되는 동료들의 임금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윤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 에어 아프리카는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그 손실은 각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럴 거면 왜 이렇게 예,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 번째 비효율 inefficiency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는 이제 부문 간 생산 요소의 비효율적인 배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미스얼로케이션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사실 없어서 그러니까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좀 조금 그렇잖아요. 예. allocation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배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배라고 할 때는 이제 distribution을 우리가 보통 분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llocation은 배분이고요. 그래서 부문 간 생산 요소의 비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스얼로케이션이 잘못 배분된 거잖아요. 잘못 배분된 것을 그냥 비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형태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 전체에 여러 부문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우리가 섹터를 구분해 보면 제조업 부문이 있을 수 있고 서비스업 부문이 있을 수 있고 뭐 농업 부문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섹터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섹터들 사이에 사실 노동이든 혹은 자본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 요소는 크게 두 가지니까요. 이 생산 요소가 어느 한쪽에 불필요하게 많이 투입이 되었다든가 어느 한쪽 다른 한쪽 섹터에는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적게 투입이 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대체적으로 비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것이 이제 비생산적인 활동에 리소스가 투입되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전혀 투입되지 않거나 뭐 매우 적은 수준으로 투입되는 상황, 아이돌 리소스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투입은 되는데 사실 이제 엉뚱한 곳에 투입되어서 이제 엉뚱한 것을 생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잘못 투입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 경우고, 투입은 되는데 좀 엉뚱한 곳에 잘못 투입이 되어서 이제 엉뚱한 것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앞서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든가 혹은 뭐 R&D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경제 성장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 발견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부문 간의 생산 요소의 미스얼로케이션이 결국은 매우 심각한 이피션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2000년 이후에 사실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문 간 자원의 어떤 비효율적인 배분이라고 하는 미스얼로케이션 문제가 장기 경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쪽 경제 성장과 거시경제 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사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연구가 사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미스얼로케이션 문제를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 이렇게 여러분 뭐 경제학의 거시경제학이라든가 성장에 있어서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유행이라든가 트렌드 같은 게 있는데, 미스얼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은 됐는데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표현이 이제 좀 터져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터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부문 간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efficient한 allocation인가, 섹터 간의 노동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efficient allocation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내용인데요.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시죠. 장기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제 inefficiency, misallocation의 문제겠죠. inefficiency 문제, 비효율성의 문제의 사실 상당 부분이 바로 부문 간의 생산 요소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시와 농촌 사이에, 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뭐 혹은 농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이제 노동이나 자본이 이제 잘못 투입되고 있는 것이죠. 노동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곳에는 덜 투입되고, 그 다음에 자본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곳에 또 자본이 덜 투입되는 그런 상황. 이런 미스얼로케이션 때문에 이니피션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장기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efficient한 allocation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생산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두 개의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형 경제는 이건 하나의 모형인데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형 경제는 두 개의 섹터가 존재하고요. 섹터 1과 섹터 2가 존재합니다. 자, 각 섹터에는 섹터의 생산 함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경제 전체의 생산 함수가 하나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경제 전체에 두 개의 섹터가 존재하고 섹터별로 생산 함수가 하나씩 있다라고 이제 모형을 살짝 확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섹터마다 생산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솔로 성장 모형에서 사용했던 생산 함수와 비슷하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재화를 생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경제 전체의 GDP라고 하는 것은 Total Output of the Economy라고 하는 것은 GDP죠. 각 섹터에서 생산된 산출량을 더해서 우리가 이것을 GDP라고 부르겠습니다. 섹터 1에선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섹터 2에서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생산 요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본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